자, 거기 한번 봅시다. 오늘 마스크 벗은 날인데 다 쓰고 있네. 응? 길거리 가도 사람들 쓰고 다니죠. 그치? 마스크를 쉽게 못 벗었는가 봐. 저도 일단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자, 질문이 없는 학생은 그 부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아는 요 문제 질문이야. 수업 교재.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우리 친구가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4번 문제의 질문은 그 친구는 답을 아마 4개를 택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주어져 있는 시계값이 있습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자, 1, 2, 3, 100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이 x의 3승 뒤에 있는 숫자가 1부터 100까지 나가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a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굳이 쓴다면 자, 이렇게 1차와 2차로 인수분해 되는 것은 이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1부터 100까지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3승으로 표현돼야만이 이 3차식이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자리에 있는 수가 만약에 1을 가지면 x의 3승 만약에 1의 3승 1이었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죠. x-1 x의 제곱 bx니까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세모가 2를 가지면 x의 3승 마이너스 2의 3승이어서 자, 요 시계값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얼마? c가 돼서 얼마가 되냐면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왜? 저희 이제 학교 끝나는데 어느 강의실 가면 돼요? 407로 오세요. 아, 네. 네. 자, x의 3승 마이너스 3의 3승이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 제곱하면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x가 만약에 세모가 4를 가지면 x의 3승 4의 3승 당연히 그 다음 수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게 보입니다. 자, 4의 3승이면 x-4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의 제곱 얼마 16으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a, b, c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겠죠?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여기에서 이 수가 10 이하의 자연수가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서 개수가 몇 개 나온다? 3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뜻 이해되나? 그래서 이 말 뜻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이면 곱셈 공식에 자, 우리가 계산을 해라. 자, 13 곱하기 9 곱하기 4에다가 13의 3승 13의 3승 마이너스 9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4의 3승 이것을 계산해 주세요. 자, 이 시계값을 계산한다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죠. 13을 3번 곱하고 9를 3번 곱하고 4를 3번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공식을 써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 공식을 쓴다면 이것은 만약에 삼승 공식이 들어와야겠네.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에서 삼승 공식을 유도하는 공식 중에서 마이너스 공식이 없습니다. 삼승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플러스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의 값을 만약에 적어보면 삼승 공식의 값은 이걸 전개하면 곱셈 공식에서 나오던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나서 이 식의 값이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로 이렇게 정리된 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승 공식에서 항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와 있는 공식은 이 공식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이 연결부호가 플러스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분자가 마이너스로 지금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13에다가 마이너스 9는 뭐로 바꾸자? 마이너스 9로 계산해주고 4는 마이너스 얼마 4로 바꾼다면 어차피 부호는 값이 똑같습니다. 분자의 값을 제가 정리한다면 분자가 A의 3승 13의 3승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9의 3승은 이것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9를 B로 본다면 마이너스 9의 3승이나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서 9의 3승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의 3승은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4를 묶어놓고 3승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서 이 공식을 써서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식의 값을 A라고 놓고 이걸 B라고 놓고 이걸 C라고 놓는다면 분모에 있는 수의 값은 얼마다? A, B, C가 되고 분자의 값은 분자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A3승, B3승, C3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의 값 자체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의 3승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3ABC를 이항해버리겠습니다. 이항해버리면 얘가 뭐가 나온다? 플러스에 3ABC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의 3승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분모는 ABC고 분자는 A3승, B3승, C3승이야. 그래서 분자의 얘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걸 계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ABC가 A는 13, B는 마이너스 9, C는 마이너스 4니까 ABC를 모두 더하면 이 세 개를 모두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식의 값은 ABC가 되고 분모가 3승의 값 자체는 좌변을 정리할 텐데 이게 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건 요거 하나만 남아서 3ABC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3ABC A3승, B3승, C3승이 이렇게 되는 것은 ABC가 합이 더해서 얼마다? 0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이 식의 값은 얼마다? 3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의 식의 계산, 수의 계산인데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 모양을 변형해 나가면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6번 질문입니다.
자, x의 삼성, x의 삼성, y의 삼성, z의 삼성 마이너스 3의 xyz가 0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3차식이 0이야.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식, 좌변에 있는 식은 이 식하고 같은 식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식은 결국 뭐하고 같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는 이렇게 좌변값이 인수분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식의 값을 정리할 때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식하고 수학에서 같은 식이 하나 더 있죠. 이 식을 내가 변형을 한다면 2분의 1에 괄호 열고 얼마야? x-y의 제곱 y-z의 제곱 플러스 z-x의 제곱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할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걸 구해라. 이때 이 식을 보고 우리는 머릿속에 얘나 얘가 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과 거짓을 조사하러 갈 겁니다. 기억 명제는 세 수의 합이 0이 아니다? 야, 아니 이 식의 값이 0인데 기억 명제는 이게 0이 아니래요. 아, 얘가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돼야 하는데 얘가 0이 아니라면 노란색이 0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네? 아, 얘가 0 나오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봤을 때 요거 세 개가 넘어가 버리면 기억 명제가 나와버리네? 맞나요? 그래서 기억 명제는 참이 됩니다. 대답합시다. 이해되나? 자, 그 다음에 니은 명제다. 자, 간다. 니은 명제는 얘가 나왔네요. x-y, y-z, z-x가 0이 아니다. 자, 얘들아. 이 식의 값이 0이 아니란 말은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려면 x는 y하고 같지 않고 아, 얘가 0이 아니려면 y는 z하고 같지 않고 세 번째가 0이 아니려면 z는 x하고 같지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되나? 자, 이게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보라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x도 y하고 같지 않아? y도 z하고 같지 않아? z도 x하고 같지 않아? 도대체 얘가 어디에 해당된 이야기일까? x하고 y가 같지 않다는 말은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y하고 z가 같지 않다는 말은 이게 0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z하고 x가 같지 않다는 건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니은에서 이걸 의미하는 것은 노란색이 0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근데 곱해서 0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0이 아니야. 그럼 결국 얘가 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수의 합은 0 나왔다라는 이야기니까 니은의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잠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명제. 세 변의 길이 xyz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입니다. 얘들아, 자, 세 변의 길이가 xyz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야. 삼각형의 변은 무슨 수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니까 얘가 0이 아니란 이야기네요. 이게 0이 아니면 곱해서 0 나와야 하니까 얘가 0이란 이야기네.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 되고 이것도 0 되고 이것도 0 돼야겠네.
이게 0이 됐다는 건 x하고 y하고 같죠? y하고 z하고 같죠? z하고 x하고 같죠? 결국 x, y, z가 모두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x, y, z가 모두 같으면 당연히 삼각형의 변액이니까 정삼각형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 명제도 맞는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해석을 해주면 그래서 항상 읽으니까 얘들아 잘 봐봐. 항상 요거 나오면 여기에 머릿속에 들어와야 한다. 아직 당연히 이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식이 있습니다. x의 4성 플러스 얼마 2x의 제곱 플러스 9가 있다. 자, 이와 같은 4차식이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뭘까요? 결국 이 식의 값을 인수분해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4차식의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이걸 인수분해하여라. 이걸 인수분해하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항을 보고서 완전 제곱글로 바꿔야겠네. 그러면 상수항이 9면 뒤에 뭐가 있어야 한다? 6이 있어야겠네요. 왜? 이 식은 보기차식을 지금 인수분해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여라. 아, 보기차식이다. 자, 보기차식이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수항을 보고서 완전 제곱글로 유도하자. 정리하면 x의 4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얼마 9에다가 2x의 제곱이 나와야 하니까 동치를 만든다면 4x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의 항을 정리해 나간다면 x의 제곱 플러스 3의 얼마 제곱 뒤에는 4x의 제곱은 2x의 괄호밖에 제곱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식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얼마 b가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정리를 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3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의 값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서 주어진 4차식이 이렇게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결국 9번 문제는 결국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어져 있는 이 4차식,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거기까지만 처리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아마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0번 내용의 질문을 갑니다. 자, 10번 문제 질문한 친구는 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x 플러스 얼마 1 x 플러스 얼마 2 x 플러스 3 x 플러스 3 x 플러스 4 뒤에 있는 숫자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A다.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4차식을 만약에 인수분해해라.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A가 뭐 5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식의 값을 인수분해하여라.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이 식의 값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공통 부분이 같이 나오게끔 묶어줘야겠지? 그때 이걸 묶은 방법은 자, 이렇게 묶어주든가 이렇게 묶어준다면 2차항과 1차항이 같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작했던 거야. 그렇지? 단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자, 형태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형태는 변함이 없고, 자, 식을 보니까 이 식의 값이 하나는 루트 3, 그 다음에 2루트 3, 그 다음에 5루트 3, 5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6루트 3. 자, 이 식을 뭐하여라? 인수분해하여라. 자, 아까 1, 2, 3, 4가 들어가 있느냐, 그냥 분홍이 들어가느냐, 풀이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공통 부분이 같이 나오게끔 묶자. 그죠? 자, 그래서 마침 이것도 이거 2개 묶고 이거 2개 묶어야만이 2차항과 1차항이 같이 나옵니다. 자, 묶습니다. 자,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자, 이거 2개 정리하면 7루트 3. 자, 7루트 얼마? 3x.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항이 얼마? 3, 6, 18.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항을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7루트 얼마? 3x. 그 다음에 상수항이 10에다 3을 곱하면 30 플러스 a로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식의 값을 하나의 문자 t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자를 t라고 생각한다면 이 식의 값을 내가 정리하면 얼마? t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18t, 30t 얼마가 된다? 48t. 상수항 18에다 30 곱하면 540. 540 플러스 a로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2차의 완전제곱으로 정리해달라는 거야. t가 몇 차기 때문에 2차죠. 이 식의 값이 2차의 완전제곱이 되려면 t가 2차니까 t에 대하여 완전제곱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t에 대하여 완전제곱이 되려면, 자, 완전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있어야 하네요. 그럼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있는 540 플러스 a가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24의 제곱이 돼야만이 완전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224의 제곱은 얼마야? 576이어서 완전제곱이 되려면 a는 얼마를 가져야 한다? 36이 돼야만이 2차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몇 번이냐면, 자, 12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뭐가 됩니까? 이 앞전과 같이 긴 시간 동안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배웠던 처음부터 배웠던 짤막한 뭐 선생님이 토요일날 한 3, 40분 시험 본다겠다. 아직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생각해야 할 게 항상 선생님이 이제 한 달 다 돼갔으니까 이제 그걸 꼭 느껴야 해. 중학교 때와 같은 중학교 때 내가 뭐 했다 그거 다 버리세요. 알겠죠? 중학교 때 내가 성적이 좋았다 뭐 했다 그거 백날 소용없는 거야. 알겠니? 빵점만 안 맞으면 돼. 빵점만. 중학교 때 어느 친구가 되든지 간에 수학을 포기했다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다 해요. 아시겠죠? 누가 노력을 얼마만큼 더 했냐에 따라 하고 반복을 했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맞았냐? 하나 틀렸냐? 두 개 정도 틀렸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큰 의미는 나는 없다고 봐. 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준비하는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려운 문제, 막 복잡한 문제 그거 필요 없어.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거 있지. 우리 수진이가 학원을 다니면 수진이가 공부를 한다. 보통 학원에서 다 그럽니다. 학원에서 우리 수진이가 공부한 다음에 공부 좀 한다라고 하는 학생들 콧대를 꺾으려면 문제를 좀 어려운 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얘가 못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자기가 성적이 좋았던 학생이다 그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문제를 못 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선생님은 너무나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너희를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풀 수 있어.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3월 1일 날이라면 3월 1일 날이 된다면 4월 30일 날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고 딱 가정을 했을 때 오늘 3월 6일이니까 2달 남았네. 3월 20일 정도 전후부터 시작해서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죠? 시험을 봐서 그 전에는 기본적인 거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내 교재하고 올림포스까지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난이도는 기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림포스까지만 봤을 때 암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 처리하면 50일 남겨놓고 너희를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연습을 시키면 그때 그걸 그대로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중학교 때의 성적은 내가 그럴 친구는 없겠지만 내가 딱 학교 끝났어. 그럼 여기 저기 와이파이 안 잡히니까 여기서 와이파이 잡아서 영상 내가 보내놨어. 옆에 가서 아니 이 옆에 봐봐 성민아 거기서 영상 보고 1.3배속으로 보고 네? 얼른 저기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내일 와서 일찍 또 와서 선생님하고 질문하게 알았지?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선생님 교재하고 올림포스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한 이야기는 안 해요.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올림포스 다시 풀게 할 겁니다. 3월달에 갔을 때. 왜? 모든 학교의 선생이 부교를 선택을 하든가 안 하든가 기본 베이스가 올림포스예요. 알겠죠? 왜 올림포스를 선택한지 아니 너희들? 수리나? 올림포스를 선택한 이유가 한 가지야. 예전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됩니까? 막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를 점수를 안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지 막 이상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그게 교과 과정이 벗어나 버리면 학교가 출제한 선생님이 엄청나게 시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2 학생이라서. 네. 네. 아니 그 영상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아 어디서 수업? 아 근데 수업 들으면. 아니, 영상만 보면 돼요 얘가. 영상 보낸 거 봐. 어디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거기 옆에. 그래서 보통 시중에 있는 문제지만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그래서 굉장히 막 이상한 문제를 많이 출제돼요. 근데 그것을 얘들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이 생각을 하거든.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학교에서 이만큼도 안 냅니다. 자사고 뭐고 교과 과정을 벗어나 버리면 부모가 항의가 들어와요. 항의가 들어오면 그 문제를 전부 다 100점 처리해줘야 해. 그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과 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 문제집이 EBS가 올림푸스가 EBS 교재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가장 충실한 교재가 EBS 올림푸스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들이. 부교재가 선택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올림푸스하고 선생님이 하고 있는 기본 교재를 잘 정리해서 만약에 고난이도 정도에서 7% 정도까지만 잘 커버해도 충분합니다. 4%는 이제 버벅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학기 도중에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야. 지금 뭐가 됩니까?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배우는 양이 많아. 알겠지? 배우는 양이 많으니까 그 수학 하 말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부분만 충실히 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를 배운다면 배우고 끝나지 말고 하도 방학 때 배웠으니까 기억을 최소한 5개월 내지 6개월을 가지기 위해서 정리도 한번 해주고 거기다 신경 쓰면 되고 숙제 충실하게 해가지고 오고 답을 안 보고 선생님 근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렇죠. 문제를 자기가 100% 처음 풀어가지고 다 맞을 정도가 되면 시간은 남아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해답지를 안 본 상태에서 또 틀렸어.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안 나오네? 다른 공부하다가 좀 이따 풀어봐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봐서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보다가 답지 모르겠네? 또 이렇게 푼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며칠 후에 다시 주면 또 틀려요. 그게 수학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해.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받는 학생들도 정말 성실한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도 성실하지만 공부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하고 수학 시간을 어느 정도만 같이 투자한다. 투자만 하면 나와. 성실함을 반드시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하고 방학 때는 가장 기본이란 거 선생님 교재와 올림푸스를 마지막 단원 문제까지 정리하는 거 몇 번이고 틀린 건 다시 풀어보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또 선생님 고난이도도 해주잖아. 그치? 틀릴 걸 감안해서 해주는 거니까 거기 있는 문제는 한 강 문제가 한 40문제가 된다면 앞쪽 30문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고 뒤쪽에 있는 10문제는 틀리겠구나 하면서 그걸 감안하면서 풀어봐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른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오래 하면은 뭐가 되냐면 학원 수업이 오래 하면 31년째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학생들 많이 상대해 봤어.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나 시험 대비는 어느 학원 못지않게 잘 해줄 거야. 그렇지? 중요한 건 너희들이 잘 해갖고 와야 해. 우리 학원의 장점은 뭐가 됩니까? 다른 학원의 단점과 장점을 보면은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학원에서는 막 크리닉 선생님을 데리고 왔거든. 근데 그것을 선생님이 누가 했었냐면 제가 했었어요. 왜냐면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 도대체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오냐? 물어봤더니 선생님 질문을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 하겠어요. 왜? 아니 질문하면 될 거 아니냐. 옆에 있는 친구가요 그냥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질문해야겠는데 수진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못 하겠대. 그래서 선생님 저 질문을 항상 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 상황도 있어요. 왜? 굉장히 어렵거든 내가. 아무리 너희는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1년을 지나야지 금방 학생같이 문을 푹푹 열고 들어오고 선생님한테 막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거든.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부담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선생님보다 크리닉 선생님이 더 편할 수 있어. 뭔가 질문을 해야 해. 근데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 수업 받았던 3학년들 중에서 졸업하라고 대학교 이제 한대 이상급에서 1년, 2년, 2학년, 3학년 다니는 애들이 와서 질문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처음 시작했었어.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다른 학원에서는 크리닉 선생님을 놓기가 힘들지. 여기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학원 강의실을 2개, 3개 써도 상관없거든. 다른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강의실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크리닉을 절대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장점을 삼아서 공부를 많이 질문하라는 거야. 그리고 질문할 때 시간이 돼서 갈 일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지. 근데 질문이 안 끝냈는데 별 집에 가서 할 것도 없어. 아니 남아서 공부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몸에 익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수업 받는 2학년, 너희들이 이제 1학년이잖아. 2학년, 3학년들 보면 끝도 없어. 2학년 놈들은 어떤 놈 어떻게 나오냐면 지가 토요일 날 아침에 선생님이 항상 앞전 타임에 클리닉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다가 그냥 가가지고 생뚱맞게 한 5시나 6시에 와요. 오후, 토요일 날 5시, 6시에 온 이유가 한 가지야. 그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얘를 불러서 클리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개인적으로 애들 부족한 애를 불러서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전화도 없이 그냥 쑥쑥 들어와요. 너 어떻게 왔니? 선생님 당연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안 하는 날은 제가 봉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그 시간대 선생님은 집에서 쉴 거다. 시험 보기 6주 전에 다시 나와서 할 거다. 그럼 얘는 당연히 그 시간에 나와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시간들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나가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시험장 가서 실수만 안 하고 오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실수가 제일 무서워. 실수가 무섭다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수진아 중간고사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시험은요, 얘들아, 시험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내 시험을 잘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가는 학생은요, 죽수고입니다. 나 이거 잘 봐야지 하고 이번에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성적을 올려야지 이런 그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간 학생은요, 무조건 망치고 들어와요. 그 무엇을 하러 가느냐,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안 해야겠다. 실수를 안 하러 가야겠다. 내가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것은 실수를 안 해야겠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내가 평소에 20문제 푸는 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있다면 그래 한 2-3문제는 안 풀겠다. 17문제만 풀겠다 하고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 간 학생이 시험을 잘 봅니다. 20문제에서 17개 내지 18개만 풀겠다는 것은 2-3문제를 안 풀겠다는 이야기죠. 그 심리적인 부담이 엄청 뭐가 됩니까? 해소됩니다. 시간에 안 쫓겨요. 내가 2-3문제 안 풀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심리적인 것이 쫓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딱 고등학교 제일 먼저 시험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너희들이야 지금. 왜?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고 첫 시험을 잘 보고 싶어. 그지?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첫 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죽수고 오는 거야. 그 심리적인 부담을 버려야 해. 나는 항상 학생들한테 갈 때 시험장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빵점만 맞지 마. 이런 거 저는 보내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시험 봐. 이렇게 해야지. 일 잘 봐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 저는 3년 내내 안 합니다. 지아야 가서 내일 빵점만 맞지 말고 잠자지 말고 와서 시험 잘 보고 와. 이렇게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문제를 풀 때 항상 뭐가 되면 이렇게 하세요. 20문항을 푼다. 그러면 한 문제당 숙제를 할 때 이것도 연습입니다. 오늘 선생님 숙제 내준 게 25문항이야. 원리부수 딱 보니까 30문항. 근데 뒤쪽에 있는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그 문제 딱 빼고 그만 20문제네. 20문제야. 그럼 20문제를 뭐가 되냐면 한 문제당 2분씩 계산해서 4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40분. 금방 막 풀었다가 또 좀 쉬었다가 또 한 30분 풀었다가 그것도 숙제하는 건 중요한 거지. 그러나 만약에 한다면 20문항을 풀어서 그럼 내가 40분 동안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풀고 나서 채점하고 틀린 거 다시 이제 오답 정리 그때 하면 되죠. 풀었는데 40분 동안에 2분씩 계산했을 때 40문제, 20문제에서 3개를 틀렸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연습이 중요해요. 왜?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은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그런 연습도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선생님이 거의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수업 시작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따분하지.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선생님 와서 부담스러운데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했던 거고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또 해줘야 하는 거야. 알았지? 이제 숙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절대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무조건 시험은 잘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나 봐. 학생들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봐봐. 선생님이 작년에 수업받는 학생들 대광고 있는 애들 같은 거 딱 시험 대비했을 때 대광고가 몇 명이냐 240명인가 되거든요. 240명인가 250명인가 되는데 1학년이. 근데 그 학생이 중간고사를 정말 잘 봤어.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 잘 봐가지고 반에서 자기 학교에서 4등인가 5등인가 나왔어. 97점을 맞아서. 그래서 자 필선아, 그 학생이 이제 필선이라고 내 이름이 나간다면 필선아, 중간고사를 봤으니까 기말고사는 정말 편하게 봐라. 나는 그걸 알거든. 근데 걔는 그 마음이 아니지. 내가 중간고사를 잘 봤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도 잘 봐야겠다. 그 부담을 2달 동안 갖고 가요. 그럼 결과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죽쓰게 되죠. 그 쉬운 것도 내가 보면 그래, 너 이 필선이 너 이 문제 분명히 알아. 내 입장에는 네가 분명히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다. 나 시험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죠. 무조건 틀리면 마킹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부담을 가져버리는 순간. 이거 엄마나 아빠가 시험 잘 봐라고 은근히 이런 이야기 하면 엄마 그만 이야기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래. 부담 갖겠다고. 그러면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안 하실 거야. 그제 편하게 시험장.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지. 근데 너무나 편한 마음 가지면 안 되죠. 그제 너무나 편안해 보이면 안 되지. 아주 심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지. 자, 이 시간 한번 봐볼까요? 이 식을 만약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이야기야. 자,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그 다음에 얼마? C의 제곱입니다. 자, ABC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였을 때 이 식의 값을 모아야라. 자, 이 변 ABC가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야.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A, B, C 사이에 대한 관계식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문자 몇 개 나왔어? A, B, C 3개. 문자가 여러 개 나왔죠?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야겠네. 동차식 차수가 같으면 A, B, C가 되면 A에 대하여 정리하고 X, Y, Z가 되면 X에 대하여 정리하는 거다. 자, 동차식이니까 A는 몇 차? 5차. B도 몇 차? 5차. A도 5차, B도 5차야.
그런데 C는 몇 차예요? 4차죠. 그죠? 그럼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정리해야 해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야 하니까 C에 대해서 정리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자. 자, A-B에 C의 4승.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없네요. 여가 C가 있네요. 넘어갈까요? 마이너스 2에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야. 얼마다?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에 C.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항 C가 없는 항 상수항이 얘가 상수항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에다가 A의 4승 마이너스 B의 4승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C라는 문자가 4차이기 때문에 C에 대하여 정리했다. 그런데 각 항의 공통인수가 A-B가 공통인수로 묶여있네요. 자, A-B로 공통인수가 있어서 묶어내버렸더니 남는 것은 C의 4승 마이너스 2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에 C의 제곱 그 다음에 A-B가 나갔더니 요거 3개가 묶여지겠네요. 자, 3개 묶어볼까요? 하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하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나? 얘들아, 요거 한번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X의 제곱, X의 얼마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곱하기 4는 0. 요건 얼마? 12네. 3, 4야? 곱해서 12야? 2개 더해서 얘가 나왔어? 그럼 바로 X-3, X-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요거 2개 한번 더해보세요. 요거 2개 더하면 A제곱 2번, 2A제곱, B제곱 2번, 2B의 제곱, 2A제곱, 2B의 제곱, 2AB. 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4예요. 금방 인수분해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들어가면 앞에는 A-B가 되고 C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누구야? A제곱 B의 제곱이 3이 된다면 4는 C의 제곱에 마이너스 얘가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더 크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값이 C보다 크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더 큽니다.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0이 되려면은 이게 0이 되든가 얘가 0이 돼야 해. 이게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었네요. 이게 0이 됐다는 것은 무슨 삼각형이야? C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하고 같으니까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죠.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모아야라, 인수분해하여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쉽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17번 내용을 한번 보면 17번 내용은 자, 모양을 한번 봐볼게요. 함수 fx가 3차식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음 옳은 것을 구하여라.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3차식이다. 2x의 3성 그 다음에 플러스 13x의 제곱 13x의 제곱 플러스 13x 마이너스 얼마 10 나옵니다. 이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x 플러스 2라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x 플러스 2가 fx의 인수다. 니은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해야겠지. 자, 기본 공식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무슨 정리 쓴다? 인수정리. 잠깐만 접어주세요. 인수정리의 값을 때, 인수정리를 다시 한번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당시에 fx가 있을 때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때 알파를 집어넣을 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자. 자, 3차식은 인수분해를 해라. 인수를 몇 개 찾는다? 하나. 4차는 몇 개를 찾습니까? 인수를 2개 찾습니다. 3차식이라고 해서 인수 3개 찾아도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차는 인수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다. 4차식은 인수를 2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x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집어넣는데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의 16성. 자, 2를 집어넣었더니 4 곱하기 13 얼마? 4 곱하기 13 52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0 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2 플러스 52가 0이 돼서 인수가 하나 등장했네요. 그러면 이 3차식은 f의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이 3차식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나머지 식의 값을 인수분해해야 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3차식을 조립제법 쓰면 요 식 나와요. 알겠죠? 근데 바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립제법을 써봤으니까 바로 한번 찾아볼까 얘들아? 잘 봐봐. 2x의 3승이야? 그럼 여기다가 2x의 조곱을 곱해주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되지 않습니까? 됐나? 그리고 나서 또 찾아오 가면 돼. 2차항이 얼마야? 13x의 제곱이네요? 13x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x의 제곱이었네? 그럼 9x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얼마? 9x.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해버리면 2, 1, 5, 1, 9, 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 fx는 얼마다?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와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나? 자,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기억 명제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네요. 기억과 니은은 다 맞았죠. 자, 디귿 x 자리에 5k 플러스 3을 집어넣으세요. 자, 얘들아 x 자리에 5k 플러스 3 집어넣는다. 5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5k 플러스 5가 되고 5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5k 플러스 8 되고 여기다 5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10k
5K 플러스 3이면 6에서 1 빼니까 5가 나오겠네요. 여기서 5 빠져나올 수 있죠? 여기서 5 빠져나올 수 있지? 5 빠져나오면 25가 곱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25의 배수일 것이다. 그것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분해만 되면 이 문제가 읽혀져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워도 돼? 6의 6승 마이너스 1을 6의 6승 마이너스 1은 6의 6승 마이너스 1 한번 찾으러 갑니다. 자, 22번 문제가 자, 6의 6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자, 이거 인수분해 한다면 6의 3승 마이너스 1을 6의 3승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근데 6의 3승 마이너스 1은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면 6 마이너스 1 6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얼마 1이 되고 6의 3승 플러스 1은 6 플러스 1에다가 6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얼마가 되고 5 이건 36에서 6 더하면 42 42에 있다 1 더하면 43 곱하기 이 수는 얼마 7 36에서 6을 빼면 30 곱하기 1이니까 31 됐나? 그럼 이건 내가 다시 정리하면 31 곱하기 7호 35 곱하기 43 이렇게 되어있네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는 자, 6의 6승 마이너스 1은 두 자리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오, 보세요. 이건 두 자리 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지? 두 자리 수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 수로 나누어 떨어지죠? 이거로 나눠도 떨어지죠? 이거로 나눠도 이게 목이어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두 자리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 두 자리가 요 세 개였다는 겁니다. 말뜻 이해돼요? 자, 화장실 갔다 올 학생 갔다 오시고 핸드폰에 올림푸스를 보내주세요.
자, 올림푸스 한번 봐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올림푸스 질문하는 게 민주야, 올림푸스 질문 문자 안 보냈지? 그냥 많이 물어본 거야. 지금 안 좋아해서. 수진이도 안 보냈지? 수지야, 수지도 안 보냈죠? 그 다음에 규리도, 보영아 아직 안 보냈지? 자, 올림푸스 질문 번호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이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알겠죠? 후반 파트부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순서에 후반 파트부터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4번이 나왔네요. 자, 올림푸스 54번 문제 한번 봅니다. 부피가 다른 네 종류의 직육면체 A, B, C, D가 있다. A는 1개, B는 12개, C는 P개, D는 Q개가 있다. 이 부피의 합을 구하세요. A는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X의 3승 플러스 B는 부피가 2X의 제곱이야. 12개 있으니까 24X의 제곱. 맞죠? C는 부피가 4X입니다. 맞나요? C는 부피가 4X인데 P개 있어. 그래서 플러스 P개 있으니까 4X, 부피가 4X가 P개 있으니까 4PX. D는 부피가 8 몇 개 있습니까? Q개. 그래서 8이 Q개 있으니까 8Q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자, 이 부피의 합은 얘입니다. 그 밑에 줄에 이 부피의 합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k인 정육면체의 부피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 부피가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x 플러스 k라는 정육면체의 부피하고 같으니까 얘하고 같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써버리면 되겠지. 맞나요? 그럼 이거 만약에 전개하면 x의 3서 플러스 3kx의 제곱 플러스 3k제곱 x 플러스 k의 얼마? 3승이 된다. k 얼마예요? 8 나오죠? 8 나오면 k에다 8 집어넣으면 얘하고 같다 해서 p가 나오는 거지. k에다 8 집어넣으면 8의 3승이 얘가 되니까 q는 8의 제곱 64 나오겠죠? 그 좌변과 우변에 계수비교법을 쓰면 k의 값이 등장하겠지. 그지?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3번 내용입니다. x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항식 fx가 있다. 자, fx를 x-1로 나눌 때 3이고 x-의 제곱으로 나눌 때 x-5다. 자, 이때 fx를 이 문제 많이 봤던 문제죠. 주의해달라는 문제. x-1의 제곱 x-2로 나누었을 때 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구하여라. 나머지를 구한다면 나머지가 2차라고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근데 이 식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제에서 미지수가 3개인데 우리 친구가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는요, 풀다가 보면 미지수가 식이 2개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이해됐나?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나눗셈 문제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 있죠? 16번 문제였습니다. 항상 미지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 푸는 방법을 기억해라. 자, 갑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5야. 여기까지는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곱해졌으니까 나머지가 없잖아. 그럼 나머지가 뒤에서 나와야겠네? 그래서 이 식을 뭐 해야 한다? 이 식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목은 a고 나머지가 x-5가 된다면 나머지가 뒤에서 나와야지 전체가 나머지가 x-5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해? 나머지를 구하려면 a만 구하면 되겠죠? a만 구하면 되니까 문제 첫 번째 줄에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자, f2를 계산해 주면 2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a-3인데 그때 나머지의 값 자체가 x-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니까 a가 얼마다? 6 나오겠죠? 그 a를 쑥 집어넣으면 요것 자체가 나머지가 되겠지? 정리하면 6x의 제곱 1차항이 마이너스 2x인데 6 곱하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11x 6에서 5 빼면 플러스 1이 돼서 나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 안 나와요. 알겠죠?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번 문제. 52번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따라서 52번 문제에서 딱 보고 해야 할 게 뭐야? 1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겠죠? 계수의 값을 구할 때는 1과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런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누굴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는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1을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면 좌변 1 집어넣으면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3성 마이너스 8. 자, 1 집어넣으면 6 5 4 3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3, 5에서 1 빼니까 4의 3성 64.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6, 마이너스 A5,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이 문제는 1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56. 우변에 홀수는 없어지고 6, 4, 그 다음에 2, 0. 그래서 0, 2, 4, 6 합은 얼마가 된다? 28. 그래서 1과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 문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항상 배웠던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50번 문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문제 자체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8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해서 x 플러스 1로 나누면 8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fx를 찾아야겠네요. 얼마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누구니? qx 누구야? 문 열어. 8. 문제 다 풀는데 하면 안 돼요? 경빈이 왔어 안 왔어? 방금 왔어요. 경빈이죠. 영상 빨리 보라게. 저는요, 30분씩 가야 돼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fx가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fx를 f의 x-2를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한번 봐볼래요? f의 x-2를 뭐로 나눴을 때 f의 x-1은 x-1의 제곱으로 나눌 때 자, 나머지가 ax 플러스 b, ax 플러스 2다. 이렇게 됐네요? 됐나요? 자, 문제에서 표현하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첫 번째 줄에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8입니다. f의 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ax 플러스 b입니다. 문제는 이때 상수 a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얘나 얘를 이용하려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합니까? 1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럼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8 나왔네요. 1 집어넣으면 이거 0이네요. 여기까지 0이네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a 플러스 얼마? 2 나왔네요. 그럼 a는 얼마다? 6이다 하고 나오겠지. 그치? 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찍으시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서술형이나 이런 좀 문제가 질문이 좀 나올 거예요. 앞에보다는 좀 나올 거야. 그제? 근데 그것은 조금 이제 주관식이니까 그런 거고. 일단 문제 수정시켜 줄게요. 제가 오타 있습니다. 인수분해. 자, 몇 번이냐면 올림푸스에서 61번 문제 수정합니다. 61번 문제. 61번 문제. 자, 이차함을 4x 제곱으로 수정합니다. 61번의 이차함수를 4x의 제곱으로 수정합니다. 오늘 민주야, 오늘 민주 책 없으니까 거기다 써. 에? 4x의 제곱으로 수정을 했고요. 4x의 제곱으로 수정을 했고요. 네, 없네요. 더 이상 85번 수정합니다. 85번. 85번에 앞에 x의 제곱을 x의 3승으로 수정해 주세요. 앞에 x의 제곱을 x의 3승으로 수정해 주세요. 누구 거야? 수정해 주세요. 예스! 거기까지. 자, 49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우리 지구를 혹시 틀린 지구를 왜 틀렸는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요. 속으로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시계값이 있습니다. 20선, 10선, x의 얼마? 5선 플러스 1. 자, 이와 같은 식을 x-1로 x-1로 나눌 때 목을 qx 봐보세요. 이 주어진 식을 x-1로 나눌 때 목을 qx라고 했죠?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 당식을 x-1로 나눌 때 목을 qx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가 말이 안 나왔네? 나머지를 찾으러 가야죠. 나머지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변에 1을 집어넣어 버리자. 그럼 이 새끼가 없어져 버리죠? 1 집어넣으니까 1111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 4. 없어도 이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주어진 식을 x-1로 나눌 때 목을 qx라고 하자. 나머지가 안 나왔어요. 나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나머지를 찾았다면 자, 보세요. qx를 자,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 학생은 만약에 나머지의 값만 찾았다면 그 문제는 다 풀렸을 거예요. 만약에 못 찾았다면 나머지 때문에 아마 버벅댔을 거야. qx를 두 번째 줄 보니까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qx가 뭔지 모르는데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야.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는 0 되는 수의 값 쑥 집어넣으니까 q의 마이너스 1 값을 좀 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q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뭘 집어넣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자. 1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1 좌변은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에 q의 마이너스 1 우변이 얼마? 4야? 4가 됐어? 그럼 얼마? 2가 되려면 당연히 1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4에서 2 빼야 2 나오잖아요. q의 마이너스는 얼마다? 1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8번. 자, 48번 내용을 보면 48번 내용이 이런 이야기다. 자, 갑니다. fx는 몇 차냐면 3차예요. 맞죠? fx는 3차인데 문제는 fx를 마지막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자, 결국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걸 지금 찾아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눌 때 나머지란 1차식을 0되는 x를 집어넣자. f의 마이너스 1 구하여라. 그것을 이걸 찾기 위해서는 fx를 찾든가 표현해줘야겠지. 가와 나를 이용해서 표현해달라는 거야. 자, 한번 가를 봐보자. fx 플러스 8은 자, 갑니다. fx 플러스 얼마 8은 자, 얘들아 fx 몇 차야? 3차. fx에다 8을 더해도 3차. 변함없죠? 자, fx는 fx 플러스 8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얘들아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fx가 3차인데 여가 2차야. 그럼 여가 당연히 뭐라고 나야 합니까? 1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왜? fx가 3차라고 했으니까. 그지? 나누어 떨어졌다. 당연히 2차니까 여가 1차가 되겠지. 근데 3차항의 개수가 1이란 말 없죠? 그러니까 3차항의 개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나야 합니다. 됐나?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나에서 보니까 f1-fx는 1-fx는 한번 표현해 볼까요? 1-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대요. 1-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10을 꺼낼 수 있구나. 1을 집어넣을까요? 1 집어넣으면 1-f1은 1 집어넣으면 우변은 0이어서 f1은 1이겠구나. 됐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f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돼서 f의 마이너스 1도 1이겠구나. 됐어요? 자, 이때 a와 b를 꺼내기 위해서 자,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1이니까 얼마야? 9.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1이니까 a 플러스 얼마? b.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 1이니까 또 9.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9 약분돼서 좌변은 1. 여기에 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두 개 변변 더하면 2b가 10이어서 b는 얼마? 5. a는 얼마? 4. 그래서 a와 b가 등장합니다. 됐어요? a와 b가 등장하니까 자, 얘들아 한번 간다. fx는 보세요. 자, 우변 먼저 적습니다.
x-2의 제곱 a가 4고 b가 오니까 4x 플러스 5에다가 좌변에 있는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나오지 않을까요? 됐어요? 근데 f에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5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48 8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 56 이해됐나? 그럼 잠깐만 이 문제는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fx 찾는 문제예요. fx 찾는 문제인데 표현을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눗셈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은 조립제법, 나눈다 이게 틀리는 게 아니야. 말로 주어졌을 때 계속 표현해 본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식을 끌어내야지 바로 문제에서 나눗셈 문제가 식이 빠져나오면 그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항상 식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필요한 학생 있으면 또 찍으시고요. 자, 46번하고 4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 봐봐. 지금 선생님은 질문 번호를 봤을 뿐이지 누가 지금 몇 번을 질문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봐라. 우리 친구들 모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수업 교재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급한 것은 그겁니다. 자, 6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 46번 문제 질문한 학생은요, 62페이지에 23번이 틀렸을 거예요. 23번 문제가. 맞습니까? 교재 페이지에 62페이지를 보세요. 됐나? 자, 책 넘기지 말고 나봐봐. 만약에 너희들한테 숙제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를 풀거나 풀었는데 틀리면 당연히 질문이 던져지겠지. 근데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풀까? 그런 우구심이 있어도 질문이 들어와야 해요. 알겠죠? 62페이지 23번을요. 계수비교법을 써서 맞은 학생은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요. 나봐봐. 만약에 그게 4차였을 때 시험장에 가서 중계하고 있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수비교법을 써서 맞았다. 근데 엄청 복잡해. 근데 문제 풀면서 생각해봐. 3차인데 나만 났다. 이게 4차였으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았을 때 그게 자기가 계산 방법이 굉장히 뭐가 되냐면 시간이 걸리거나 복잡하게 맞았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도 당연히 하셔야 하고.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보자.
자, 그 책 62페이지 그 상태로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제가 올림푸스를 푸니까 자, 나봐요. 혹시 한다. 이 문제가 만약에 올림푸스에 47번을 만약에 틀렸고 교재에서 이 문제 틀린 학생이 오늘 내줬던 숙제 인수분해 내줬죠. 아까 문제가 마지막 22번인데 그럼 과연 21번은 어떻게 풀었을까? 그 친구가 1.1을 과연 집어넣었을까? 1.1을 집어넣어서 3번인가 4번인가를 곱했을까? 그렇게 풀었다면 그 친구는 그 문제에 푼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험장에 그렇게 못 풀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이 문제가 틀린 학생은 만약에 수업 시간에 62페이지에 23번 문제가 틀린 학생은 이 문제를 틀렸을 거고 이 문제가 또 두 문제를 틀린 학생은 오늘 인수분해 과제문에서 22번이 마지막 번인 것 같으니까 21번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아마 틀렸을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 내용을 같이 모르고 있다는 거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ABC를 구하여라. 오, 이건 뭐가 돼? 전개 3차. 전개 계수 비교법 쓰면 답은 나와요. 차수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4차. 또는 차수를 5차나 4차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걸 다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딱 보고 이 문제는 뭐가 된다? 조립제법을 3번 써야겠구나. 그것을 연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간다. 자, 앞에 3개의 항을 x-1로 묶어버리면 a의 x-1의 제곱 플러스 b의 x-1 c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d 얘가 되겠네요. 잠깐만 봐봐봐. 맞지?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d는 왼쪽에 있는 3차를 1차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을 한번 쓴다면 나머지를 의미하겠네요. 이해됐나? 그래서 조립제법을 제가 쓸 겁니다. 자, 조립제법을 쓰자. 3차, 2차, 1차 상수화. 조립제법을 한번 쓰세요. 1, 0,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얼마? 1. 아, 첫 번째 조립제법을 썼을 때 요게 D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거 나봐봐. 이건 첫 번째 조립제법을 썼을 때의 목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놈을 다시 조립제법을 쓸 거야. x-1로 묶으면 a의 x-1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c는 이 목을 다시 조립제법을 또 썼을 때의 나머지야. 그러면 1 마이너스 2. 아, 요게 C가 됩니다. 됐나? 그러면 다시 조립제법을 2번 썼을 때 요게 목이야. 이게 누굽니까?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x-1로 나눌 때 목은 A고 나머지가 B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쓰면 1 얼마? 2가 돼서 요게 B가 되고 A는 분명히 목이라고 했죠? 이게 A가 돼서 A, B, C, D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좌변에 있는 3차식이 1차의 완전 제곱꼴로 표현돼서 조립제법을 3번 써라는 이야기예요. 조립제법을 3번 써서 그때 개수가 D가 D, C, B, A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풀라는 거지 개수비교법을 써서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계산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맞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맞았어도 그게 혹시 맞는 걸까? 그걸 물어보는 게 질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7번과 그 다음에 내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문제, 교재 문제 다시 혹시 얘들아 혹시 문제가 이런 이야기다. 21번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추 그런 것 같아. fx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갈게요. x의 3승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3x 플러스 1이다. 이것을 뭐가 된다? 1.1을 계산하여라.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이 식은 요 식을 이렇게 지금 바꿔달라는 이야기예요. 조립제법을 써서 이렇게 지금 바꿔달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다 1.1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뜻 이해되나? 그럼 말 뜻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학생 있으면 찍으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질문 중에서 그래도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46번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그래요. 46번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잘못 읽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본다. 다음과 같은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을 뭐라 가자? QX라 가자. 자, 갑니다. X의 4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1을 이것도 1차로 나눴는데 목은 주어졌지만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새끼도 나머지가 안 나왔어요. 아까와 같이. 나머지가 안 나왔으면 우리가 찾아가면 되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없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나머지는 A 플러스 2다. 됐나? 자, 근데 문제는 뭘 구해달라겠습니까? QX를 뭐로 나눴을 때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다라는 거 지금 이해가 나겠네? 이해됐어요? 자, QX를 자, 한번 봐봐.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2다. Q의 마이너스 1이 2라는 말을 이용해 달라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 혹시 제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1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0이 돼서 우변도 A 플러스가 2가 돼서 더 이상 안 나오죠? 그죠? 여기서 Q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넘기면 X의 4성 A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얼마? Q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접 QX를 우리가 찾아버리면 되지. QX는 이 4차식을 1차로 나눌 때는 나머지 목이지? 그럼 목이니까 직접 표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화.
자, 마이너스 1을 쓰면 얼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여기는 얼마야?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면 a 플러스 1이어서 0이 나오죠? 요게 qx가 되는 거죠. 그래서 qx는 상수 1차, 2차, 3차니까 x의 3성 마이너스 x의 제곱 a 플러스 1배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요게 qx가 됩니다. 근데 이 qx를 x 플러스 얼마 뭐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q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괄호 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근데 나머지가 얼마야? 2 나왔다겠죠. 마이너스 얼마? 2a가 넘어가면 2a가 되고 자 마이너스 4에서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해보지 않으면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표현을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은 프리닉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시고 얘들아 오늘 숙제는 인수분해 공식 문제 다 풀어오는 거다. 알았지? 올림푸스 인수분해 공식 문제를 다 풀고 다 풀 수 있는 학생은 그 뒤에 대단원 종합 문제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 인수분해까지라도 철저히 하고 좀 더 풀고 싶은 학생은 그쪽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고생하셨어요.